오늘 저희가 그 문다의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별장이 있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문다의 그 별장에 언론에 공개된 사진부터 하나 보시죠.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요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던 그 별장의 모습입니다. 야자수 나무도 한 서너 그루 있는 것 같고요. 정원도 저렇게 갖춰져 있는 요게 지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 이제 구성이 돼 그렇군요. 있는 별장이고 근데 이게 2층이 네. 아니라 단층이더라고요. 단층으로 단층은 네. 31평이더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알아봤을 때.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지도를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그 41번, 49번지입니다. 49번지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주황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가 바로 문다이시 그 별장이고요. 왼쪽에 보니까 이제 뭐 갤러리도 있고 오른쪽엔 또 여행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뒤쪽에 이제 바다도 또 한눈에 그러니까 보이는 저 파란 초록색이 저게 네. 바다인 거잖아. 바다죠, 바다. 그렇죠. 네, 저거 산이 아닙니다. 산이 아닙니다. 네, 저게 다 바다로 저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개가 되어 있는 이제 문다이 씨 그 자택 그 별장이죠. 사진을 보니까 요게 이제 가장 최근 사진인데 왼쪽에는 카페라 그래가지고 카페 바로 옆에 있는 별장인가 봐요. 네.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지금 회색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신축 건물로 보이는 것도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좀 세련된 왼쪽에 이제 건물이 있고요. 눈에 띄는 건 문 앞에 차 보이십니까, 교수님? 오, 차가 보이는데요. 저 차가 뭔 차죠? 렉서스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0% 좌파차네. 예. 아니 난 보수 중에서 렉서스 타는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좌파들이 타더라고요. 진짜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그 저기 누굽니까 그 저기 최강욱. 최강욱도 렉서스 타다가 그렇죠, 개망신 그렇죠. 당했었죠. 그렇죠. 반일하면서 이제 뭐 안 사고 안 가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지차는 이제 렉서스였는데 문다이 씨 차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일단 문다이 씨 별장 앞에 저렇게 대놓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다이 씨랑 관련돼 있는 사람의 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좌파 근처에는 렉서스가 꼬이는 거죠. 그리고 근처에서 또 올리브 나무가 자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렉서스 올리브 나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네, 뭐. 그 제가 좋아하는 언론사 그 기자가 예, 쓴 훌륭한 책인데 저는 아직 읽진 않았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이제 세계와 관련된 책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렉서스가 좋으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좌파들이 하도 이 난리를 쳐놔가지고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비웃는 이런 현실이 참 슬픈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역사를 보니까 송기인 신부가 토지를 매매했던 거는 1988년도 6월 20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을 지었던 거는 93년도 5월 달이고 오. 문다희 씨가 집을 산 거는 이제 2022년도 7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이게 지금 별장의 대지가 367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10평 정도가 되고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105제곱미터로 실평수로는 한 32평, 3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이제 문다희 씨가 3억 8천에 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지역 주민들 얘기가 현재 지금 시세가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는 1,500 정도도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저희가 지도를 봤습니다만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오션뷰. 네, 오션뷰에 바로 옆에 또 카페까지도 신축으로 카페까지. 그렇게 있고. 근데 이거를 3억 8천에 샀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한 10억 이상이 들었어야 되는데. 뭐 대지가 뭐 110평 뭐 정도 되니까 네. 사실 뭐 이거는 조금 너무 싸게 산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혹시 다운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책 표지를 만드는데도 2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사실 다운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그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별장 같은 경우도 계약서상에는 3억 8천이라고 해놓고 네네. 뭔가 다른 식으로 돈을 또 받은 거 근데 아닌가라는 의심이 그 듭니다. 디자인 2억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원래 생활비를 주다가 이제 그다음에 타이스타제 때문에 안 주게 한 1년 반 정도 안 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주기 시작했고 이제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법으로 그러니까 뭐 나한테 줄 돈을 얘한테 줘라라는 식으로 출판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2억을 증여를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마치 디자인 용역비처럼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인쇄도 줬다고 하던데 문재인한테. 그 인세가 이제 뭐 그동안 인쇄는 원래 그러면 그 받은 거에다 2억까지 더 받아야 되는 건데
했는데 뭐 그런 2억을 이렇게 뭐 빼돌려서 준 그런 거다. 거나 뭐. 근데 뭐 출판사에서 뭐 5천만 원 빌려줬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2억 5천이죠. 근데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출판사가 어떻게 돈을 빌려주니까 진짜 그것도 무슨 관계길래 그거 진짜 5천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중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뭐 윤건영은 계속 타이스타디에타고 관계 없다 그러는데 이게 일련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갖다 주다가 안 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 안 준 기간만큼은 당연히 뇌물이 되는 거고요. 송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이미 98년에 이미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박근혜 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적용된 게 그때지. 그때도 왜 있었냐면 뇌물을 이제 자기 자신이 받으면 걸리니까 자기 대신에 자기 애인이 받거나 뭐 그런 식 자기 비서가 받거나 뭐 딸이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뇌물에 받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문다희 씨의 이 지금 별장을 둘러싸고 제일 의문인 게 분명히 퇴임하고 난 뒤에 이걸 산 건데 네. 퇴임하고 난 뒤에도 독립생계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이가 5천만 원 그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서 돈을 나가지고 도대체 2억 8천을 저렇게 샀을까? 3억 8천을. 그리고 5천만 원 준 것도 되게 웃긴 게 이제 이거를 갖다 그 조국 같은 그런 악질 거짓말장애는 뭐라 악질 하냐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잖아. 극우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 가서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윤건영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건영도 그런 말하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5천만 원 현금 그 5천만 원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인한테 준 거잖아. 네. 그 5천만 원을 그럼 어디서 났어요? 아니 어디서 난 것도 문제고. 네. 아니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 뱅킹 안 됩니까? 그리고 예, 뭐 인터넷 뱅킹도 개떡같은 되고 소리죠. 정 뭐하면 진짜 뭐 네네. 자기가 어려우면 아니 저 위에 한번 눌러주시죠. 비서관한테 비서관 있잖아요. 신혜영 그렇죠. 같은 비서관도 있고 비서관이 잔뜩 데리고 갔으면 그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이걸 시킨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돈 갖고 나간다고 뭐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돈 뺏어가나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계좌가 있고 그리고 정모하면 문다혜 같은 경우는 폰뱅킹 같은 걸 할 줄 알 거예요. 애가 그렇죠. 돈은 없어도 그런 거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폰뱅킹은 다 합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다혜한테 야 네가 너한테 보내는 거 네가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친구한테까지 얘기해서 이거를 한다? 이런 걸 어떻게 이거를 누가 봐도 해명이라고 돈 세탁이죠. 합니까? 이건 돈 세탁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5천만 원 자체의 출처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밝혀야지 그런 그렇죠. 거죠. 그 출처도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4월달에 이제 그 문다희 씨가 구기동 빌라를 네. 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어제도 저희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걸 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란 말이에요. 네. 남편이 갖고 있던 집인데 그 집을 남편한테 증여를 문다희가 받아가지고 네. 증여받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팔았다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셨을 때 교수님 만약에 네. 집을 갖고 계시는데 네. 어디 태국으로 간다. 그러면 그 집을 팔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바로 가가지고 팔죠. 집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굳이 와이프한테 증여를 증여를 하고. 시켜가지고 와이프가 그거를 판다? 이게 혹시 이거 자체도 일단 비상식적인 얘기고 이게 혹시 그 남편이 문다혜한테 줘야 되는 그 돈을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뭔가 탈법을 쓴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혼을 위해서 뭐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음. 빚이 있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이제 부인한테 줘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부동산 관련 전문가 A 씨는 네. 한마디로 꼼수다라고 말하면서 꼼수.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를 하면 음. 시세 6억 원 그리고 10년 이하 건물은 증여세가 면제예요. 어. 그러니까 면제 받고 나서 그러니까 증여 받고 나서 그다음에 그 가격 증여 받을 때 가격으로 집을 팔잖아. 그러면 양도세 차익을 안 내는 거지. 이게. 그런 어떤 또 탈세 네, 수법을 쓴 거네요. 이게 3억 4,500에 사가지고 5억 1천에 1억 7천 정도를 이제 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증여 후에 팔아버리면 그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아, 그런 또 이제 탈세 바로 수법을 그거죠. 또 쓰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혼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이혼을 한 거 아니냐. 네. 왜냐면 실제로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아파트 이제 그 뭐 신청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쪽 의심이 드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2019년도 5월달 이때는 이제 문다희 씨가 태국에 태국에 있을 있을 때. 시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샀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네. 7억 6천만 원에 샀다는 거. 근데 저희 그 등본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 등본을 보시게 되면 저희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근저당권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액 현금으로 샀다라는 얘기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정리를 해봤을 때 이게 왜 미스테리냐?
문다혜 씨가 아까 전에 있었던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아까 전에 있었던 원래 주택을 팔아가지고 5억 1천만 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현금. 그게 이제 2018년도 7월 달이죠. 네. 그리고 그거를 팔고 바로 태국으로 갔습니다. 네. 2018년도 7월 달에 5억 1천만 원을 가지고 태국에 갔고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2019년도 4월 5월 달에 방금 전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갖다 7억 6천에 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문다혜가 도대체 뭐라고 태국에 가서 10개월 동안 지금 무슨 뭐 청소하고 무슨 뭐 음식점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네. 태국에서 10개월 동안 2억 5천을 어디서 벌었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뭐 타이사지에서 돈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 애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거 해갖고 그게 그 학비가 4천이고 종합적으로 한 1억 정도가 든다고 그렇죠. 하니까 거기서 그 받는 거 갖고는 애 학비 되느라고 아마 그리고 자기 사느라고 그거 아마 어려웠을 거고요. 이것도 좀 미스테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다혜가 분명히 태국에 가가지고 가져갔을 현금이 5억 1천만 원이 아마 있을 텐데 네. 그거에다가 갑자기 10개월 만에 2억 5천만 원을 더 벌어가지고 전액 현금으로 7억 6천만 원에 이 지금 다가구 주택을 산다. 이 현금의 출처가 뭘까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금액도 혹시 타이이스타jet이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뭐 의심할 수 근데 의심할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이 아, 있고요. 그럼요.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문다혜가 요거를 또 매각을 합니다. 네. 매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문재인 정부가 이사 부동산 정책을 내죠. 네. 이사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2월 4일에 냈다는 건데 2월 2월 5일 날 바로 팝니다. 야, 2월 4일이 내 생일인데 이거 의도적인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 그렇죠. 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바로 팔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에 1억 지금 한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또 차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뭐 투자의 귀재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2020년 12월 달에 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었을 때 문다혜가 갖고 있는 재산을 공개를 안 했단 공개 안 말이에요. 했죠. 현금 내역을 공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왜 그거를 공개를 안 했던 것일까? 아니 못했던 거 아닐까? 못했죠. 혹시 그 돈이 뭔가 타이스타jet이나 이상직이나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들어올 수단이었는데 갑자기 돈이 막 2억이 막 들어왔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공개가 되는 거를 혹시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기어 들어가 사는 애라면은 당연히 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무슨 독립하지도 않은 애가 독립 생계를 대한 독립 만세.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가지고 요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